안녕하십니까. 할랄 뉴스TV 이병문 박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20억 할랄을 잡아라는 제목으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할랄 시장에서 할랄 인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무슬림 국가들의 수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할랄이란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 할랄 인정이란 또 무엇입니까? 왜 할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할랄 인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할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대적 개념인 또한 하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할랄과 하람의 교리적 차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할랄 산업의 글로벌 성장 전망과 할랄 시장의 규모 또는 할랄 시장의 주요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업에서의 할랄 인정을 위한 사전 준비는 또 어떠한 점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러한 기업의 할랄 인정을 또 도와주는 해외 할랄 인정 기관 또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할랄이란 무엇인가? 할랄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합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면서 이슬람 교에서는 허용된 것을 나타내는 것도 있죠. 주로 음식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지만 그 의미는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서 허용되고 허락된 모든 행위와 행동 또한 제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랄에 허용된 그런 음식이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소고기 또는 양고기, 닭고기 등 이슬람식 도축 방식을 따르는 고기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을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는 할랄 음료라 하면은 모든 알코올을 포함한 모든 할랄 음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랄 인정이란 무엇일까요? 즉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허용된 합법적인 그런 음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제조나 가공이나 유통된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 즉 보증하는 인정으로서 주로 식품에 많이 적용되지만 화장품, 의약품, 서비스, 일상 상거래와 옷차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죠. 이슬람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꾸란과 하디스, 즉 꾸란은 예언자 마호메트에게 신의 말씀을 전한 기록이죠. 기록과 또 하디스, 하디스는 예언자 마호메트의 행동과 승인된 말을 기록한 것으로 해서 신의 명령을 따르고 신앙의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삶을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랄 인정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슬람 소비자의 즉 무슬림들의 신뢰 확보가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즉 이슬람 법과 규정에 따라서 생산 가공된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을 제공함으로 돼서 즉 글로벌 시장의 확장성이 담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할랄 인증을 통하여 이슬람 국가의 수출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라서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있게 되었죠. 즉 이슬람 종교인들, 즉 무슬림 외의 일반 소비자에게도 즉 할랄 인증에 대한 제품은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즉 할랄에서 그 상대적인 개념인 하람은 즉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모든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본다면은 돼지고기와 술,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 또는 이슬람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를 이야기를 하죠. 즉 음료는 알코올 함유가 된 음료는 모두 하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행동에 있어서 도둑질과 사기, 거짓말, 도박 등도 하람으로 간주를 해서 일상생활과 경제적 거래, 사회적 행동까지를 하람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적 근거에서 본다면은 즉 꾸란과 하디스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을 읽을 때는 죄로 간주를 하면서 이러한 하람은 무슬림에게 중요한 종교적 의무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적 차이에서 본다면은 할랄은 신앙적 원칙을 따름으로써 긍정적으로 신의 관계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람은 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피함으로써 신의 신앙 보호와 공동체 건강 유지를 하면서 실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과 상거래에 있어 가지고도 이러한 정당한 방식으로 함으로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할랄 산업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본다면은 전 세계 할랄 시장은 매년 6%에서 7% 성장률로 약 7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10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 전망이 되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할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무슬림 국가에서도 소비 트렌드의 변화죠. 할랄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할랄 시장의 주요 카테고리로 본다면 식음료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또 심지어는 여행 및 관광, 식품의 유통, 보관, 관리 등이 포함되고 있죠. 이러한 시장의 규모로서 본다면 첫 번째,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무슬림 인구는 현재 20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약 25%에 해당되면서 매년 약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무슬림 인구가 2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세계 인구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중 하나로 출산율이 높고 무슬림 인구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에서는 꾸준한 증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야에서 카테고리를 본다면은 한랄 식품시장에서 연평균 6 내지 7%의 성장률이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의 급성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이래서 이 중에 고기와 가공식품은 한랄 식품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육류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는 화장품과 개인관리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과 개인위생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죠. 즉 할랄 화장품은 주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알코올이나 돼지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인기가 높고 있다는 것이죠. 의약품인 경우에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성분들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관리 또는 생산되는 것이죠. 즉 할랄 인증을 받은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등이 인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생활용품, 의류 패션이라든지 신발, 가구 및 생활용품에 있어가지고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 또는 아바야 같은 전통 의류는, 즉 히잡은 좁은 의미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얼굴을 가리기를 뜻하고 있습니다만, 즉 넓은 의미에서는 여성들이 그 문화를 지켜야 할 복장 규범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는 아바야라는 의류에서는 무슬림들이, 즉 아라비아 반도에서 국가에서 착용하는 전통적인 민족 의상으로서 사막지대에서 강한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여성의 몸매를 최대한 숨길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의류는 패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대적이고 세련된 패션을 추구하는 이런 무슬림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브랜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시설에서 본다면 비할랄 제품과의 분리로 고차오염을 방지를 하면서 전용구역 지정이라든지 할랄 제품에 대한 관리 절차, 즉 SOP죠. 함으로 해가지고 청결하고 추정 가능성 있는 기록 관리로 제품 이력을 관리를 함으로 해서 물류시설에 대한 인정이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냉동창고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할랄과 비할랄 제품을 분리함으로써 할랄 구역을 표지하고 온도 및 위생 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선출의 원칙을 적용하는 그런 관리가 또 주요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할랄 제품에 대한 전용 차량을 사용한다든지 비할랄 제품과의 분리로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냉동과 냉장 수송 관리에 온도 유지라든지 이력 추적을 함으로 해가지고 수송 차량을 관리를 하면서, 또는 물류에 대한 제품 분리, 청소, 소독이라든지 그런 관리에 있어가지고 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과 또 정기적인 교육, 모니터링을 점검하면서 할랄 물류 시설에 대한 인정기관의 감사 준수 여부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할랄 시장의 지속적인 전망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27년까지 할랄 시장은 연평균 6 내지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조 달러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비무슬림 국가에서의 성장으로 서구 국가들에서 건강하고 윤리적인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제품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각 국가별로 할랄 산업에 대한 육성과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시스템의 개선을 정부 지원 투자가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할랄 인정을 위한 사전에 그럼 어떤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전 인정을 위한 사전 절차는 무척 국가별로 차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품 제조 프로세스 분석이죠.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해당 동물이 할랄 독축 방식으로 도살되었는지 여부라든지 설부기기라든지 할랄 제품 전용이라든지 위생관리 작업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고 있으며 원료관리적 측면에서 모든 원료가 투입되는 원료가 할랄 인정을 받았거나 또는 하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겠으며 또는 위생관리라든지 즉 크로스 컨택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사항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는 공급망에 있어서 물류의 이동에 따른 인정을 받은 공급 업체와 확인돼야 되는 사항 또는 이런 인정에 필요한 문서라든지 이런 준비 제조 과정 원료 위생관리 등 기록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할랄을 인정하기 위한 즉 인도네시아의 할랄 해외 인정 기관을 살펴본다면은 인도네시아에는 BPJPH 인도네시아 할랄청이 있죠. 즉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할랄 인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법에 따라서 설립이 됨으로 해가지고 즉 인도네시아에 판매되고 즉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즉 말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고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정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함으로써 이슬람 소비자를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 즉 할랄 한국 대표부가 BRC 할랄 코리아 인정기관으로서 2024년 10월 10일자부터 공식 인정기관이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할랄 인정기관으로서 BRC 할랄 코리아 즉 부산 인도네시아 센터에 거주 소재하고 있는 BRC 할랄 코리아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한국 대표부로서 인정을 받고 식음료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 물류시설까지 인정을 타 인정업체에서는 하지 못하는 의약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물류시설까지 인정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BRC 할랄 코리아에서는 즉 자체적인 할랄 분석 실험실 즉 HRC 코리아 할랄 리서치 센터를 설립해서 그런 실험 가건물을 채취를 해서 인도
인도네시아나 또는 타 기관에 의뢰하는 걸 절차를 생략하고 또 BRC 할랄 코리아에서 직접 분석 실험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또한 BRC 할랄 코리아에서는 즉 인도네시아 할랄청 교육기관의 인가 유일하게 인도네시아 할랄청 교육기관으로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가증을 보유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할랄 교육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BRC 할랄 코리아에서는 인니 현지 법인 사무소를 설립해서 국내 기업의 할랄 진출 사업을 또 도와주고 있으면서 특히 인도네시아 유통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원스톱 서비스로 센터를 개념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RC 할랄 코리아에서 현재 할랄 인증을 하고 있는 분야를 세심하게 살펴본다면은 식품 및 음료품, 즉 할랄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야로 즉 하람의 성분이 사용되지 말아야 하면서 육류의 경우에는 이슬람 도축 규정에 따라서 도축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또 화장품 및 개인관리 제품에 대해서는 역시 성분과 원료에 따라 할랄 인증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의료 제품은 할랄은 마시고 바르는 즉 사람의 인체에 적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의약품, 의료기기 역시 할랄 인증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할랄 금융제품은 이슬람 법률에서 금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및 숙박, 할랄 여행 및 호텔 산업 역시 관련 서비스, 즉 기도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랄 인증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에 적용되는 섬유 또 원단 소재에서도 할랄 인증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우리 할랄 인증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편인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은 할랄 인증의 기관의 또 역할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